12년째 가정부로 일했어요. 회장님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본 적 없죠. 투명인간처럼요. 그날 아침 전화가 왔어요. 저도 모르게 독일어로 대답했죠. 쨍그랑. 회장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30년 전 독일에서 버리고 도망친 여자. 그게 저예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 올해 56이에요. 저는 투명인간이에요. 진짜 투명인간은 아니고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사람이요. 12년째 이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리고요. 하루도 쉰 적이 없죠. 이 집 주인은 강도현 회장이에요. 재벌이죠.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와요.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러요. 저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얼굴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요. 회장님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거든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죠. 토스트, 삶은 달걀, 커피. 매일 똑같아요. 회장님이 식탁에 앉으시면 저는 구석에 서 있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 봐요. 근데 회장님은 저를 안 봐요.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아줌마 커피 더. 그게 전부예요. 아줌마. 12년 동안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팠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게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저는 독일에 살았어요. 대학에서 공부했죠. 언어학을 전공했어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어요. 꿈이 많았죠. 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한 남자를 만났어요. 한국에서 유학 온 남자였죠. 가난했지만 야망이 컸어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아이까지 가졌죠. 근데 그 남자는 떠났어요. 아무 말 없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라져 있었어요. 짐도 흔적도 편지 한 장도 없이요. 저와 뱃속 아이를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 남자가 강도현이에요.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이 집 회장이요. 웃기죠? 저를 버린 남자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니요. 왜 여기 있냐고요? 복수하려고요.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다 알아요. 저를 버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부잣집 딸과 결혼했죠. 장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의 재벌이 된 거예요.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독일에서요. 힘들었죠. 공부도 포기해야 했어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아이를 키웠고요. 그 아이가 지금 40살이에요. 독일에서 변호사가 됐죠. 제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줬어요. 12년 전 저는 한국에 왔어요. 이 저택에 가정부 자리가 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면접을 봤죠. 회장님은 저를 못 알아봤어요. 30년이 지났으니까요. 저도 많이 변했고요. 저는 조용히 일했어요. 말도 적게 하고 존재감도 지웠죠. 그냥 가구처럼 있었어요. 회장님은 저를 있어도 그만인 사람으로 여겼어요. 완벽했죠. 저는 기다렸어요. 때가 오기를요. 오늘 아침 독일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서요. 서류가 다 준비됐대요. 저는 아직 받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근처에 계셨거든요. 근데 곧 받을 거예요. 독일어로요. 그 순간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죠. 그날 아침은 평범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죠.
회장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독일 번호였죠. 아들이에요. 저는 부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회장님이 못 듣게요. 근데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어요. 엄마, 서류 다 됐어요. 내일 한국으로 보낼게요. 아들이 독일어로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독일어로 대답했죠. 야, 식 S 미어 BITT. DANK, 민산. 그래, 보내줘. 고마워, 아들아. 그런 뜻이에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어요. 쨍그랑. 거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달려갔죠. 회장님이 굳어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 조각이 흩어져 있었죠. 뜨거운 차가 카펫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처음이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본 거예요. 회장님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지금 뭐라고 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독일어. 했잖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들은 거예요. 근데 침착하게 대답했죠. 아, 그거요. 예전에 조금 배웠어요. 회장님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뭔가 떠올리려는 것 같았죠. 저를 알아보려는 것 같았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제 얼굴은 많이 변했죠. 주름이 생기고 살이 빠지고요.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졌어요. 회장님은 저를 못 알아봤어요. 근데 불안해하는 게 보였죠. 독일어. 그 언어는 회장님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30년 전 독일에서 만난 여자. 사랑한다고 했던 여자. 아이를 가졌던 여자. 그리고 버리고 도망친 여자. 그 여자와 썼던 언어가 독일어예요. 회장님은 그 시절을 지웠어요. 완전히요. 누구한테도 말 안 했죠. 아들 민재 씨도 몰라요. 아버지한테 독일 시절이 있었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깨진 찻잔을 치웠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회장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너 어디서 독일어 배웠어? 또 물었어요. 집요하게요. 학원에서요. 옛날에 취미로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독일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언어학 전공이요. 회장님보다 독일어를 더 잘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는 것 같았죠. 근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죠. 숨을 크게 쉬었어요. 시작됐어요. 드디어요. 저녁에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서류 빨리 보내줘. 곧 필요할 것 같아. 아들이 답장했어요. 알았어요, 엄마. 친자 확인서랑 다 같이 보낼게요. 친자 확인서. 회장님과 제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증거요.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3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이제 꺼낼 때가 됐어요. 회장님은 오늘 밤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독일어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 테니까요. 그리고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가정부가 누구인지요. 복수는 고함이 아니에요. 서류예요. 독일에서 소포가 왔어요. 아들이 보낸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뜯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기록들이요. 첫 번째는 제 대학 졸업장이에요. 독일 뮌헨 대학교 언어학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회장님은 저를 무식한 가정부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학자가 될 뻔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혼인신고서예요. 30년 전 독일에서 했죠. 강도현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어요.
저랑 결혼한 적이 있다는 증거예요. 회장님은 한국 아내가 첫 번째 부인인 줄 알겠죠?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예요. 세 번째는 출생신고서예요. 아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버지란에 강도현이라고 써 있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친자 확인서예요. DNA 검사 결과요. 어떻게 받았냐고요? 회장님 건강검진 기록을 몰래 빼냈어요. 오래 걸렸죠. 근데 성공했어요. 검사 결과는 99.9% 일치. 회장님과 제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맞아요. 저는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깔끔하게요. 변호사 아들이 다 준비해줬죠. 법적으로 완벽하대요. 며칠 후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아줌마 잠깐 와봐. 서재에 들어갔어요. 회장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죠. 표정이 안 좋았어요. 며칠째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어요. 너 정말 독일어 학원에서 배운 거야? 또 그 질문이에요. 계속 신경 쓰이셨나 봐요. 저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대답 안 했죠. 회장님이 의자에서 일어나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저는 회장님을 똑바로 봤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요. 회장님, 민헨 기억나세요? 회장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헨. 그 도시 이름만으로 충분했죠. 1994년이요. 대학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죠. 회장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너, 설마. 저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12년 동안 입었던 가정부 앞치마요. 저예요. 서연이요. 당신이 버리고 간 서연. 회장님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말도 안 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30년치 기록이에요. 혼인신고서, 출생신고서, 친자 확인서. 전부 다요. 회장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집어들었죠. 한 장 한 장 넘기셨어요. 이게 진짜야? 네.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대요.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왜 여기서 일한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준비하고 싶었어요. 완벽하게. 회장님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뭘 원해? 돈이야? 저는 웃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웃는 웃음이었죠. 돈 아니에요. 그건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상속 지분, 위자료 전부요. 회장님 얼굴이 파래졌어요. 저는 그냥 원해요. 당신이 뭘 잃어버렸는지 알았으면요. 저는 서재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수가 시작됐어요. 조용히 공식적으로요. 내일이면 회장님 아들 민재 씨도 알게 될 거예요. 자기한테 형이 있다는 걸요. 독일에 사는 40살짜리 형이요. 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눈물은 용서받지 못해요. 모든 게 드러난 날이에요. 저택이 뒤집어졌죠. 회장님 아들 민재 씨가 왔어요. 변호사한테 연락을 받았대요. 아버지한테 숨겨진 가족이 있다고요. 독일에 형이 있다고요. 민재 씨 얼굴이 하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회장님은 대답을 못하셨어요. 고개를 떨구고 계셨죠. 저는 거실 구석에 서 있었어요. 12년 동안 서 있던 자리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가정부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 있었죠. 민재 씨가 저를 봤어요. 당신이 아버지 첫 번째 부인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여기서 일했다고요? 네. 민재 씨가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싸늘했죠.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회장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민재야, 그때 나는. 그때 뭐요? 사람을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아이까지 있었는데. 민재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었죠. 회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셨어요. 무릎을 꿇으셨죠. 재벌 회장이 가정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만에 듣는 사과였어요. 저는 회장님을 내려다봤어요. 이 순간을 30년 동안 기다렸죠.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요. 근데 이상했어요.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허했죠. 용서해줘. 제발.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 눈물이요. 재벌 회장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회장님, 용서는 못해요.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꿈도 포기하고 고생하면서요. 그거 아세요? 회장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12년 동안 일하면서 봤어요. 회장님은 한 번도 저를 찾은 적 없죠. 궁금하지도 않았죠. 지운 거예요. 완전히.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저택 열쇠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저는 이제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앞치마를 벗어서 의자에 걸었어요. 12년 동안 입었던 앞치마요. 이제 안 입어도 돼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서연아.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 아들 한 번만 보게 해줘. 저는 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요. 제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 없대요. 30년 동안 없이도 잘 컸거든요.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밖은 햇살이 따뜻했죠. 저는 걸었어요.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장님 회사가 흔들리고 있대요. 숨겨진 가족 스캔들이 터졌거든요. 주가가 떨어지고 이사회가 난리래요. 상속 문제도 복잡해졌대요. 제 아들도 법적으로 자녀니까요. 지분을 나눠야 하죠. 민재 씨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대요. 배신감 때문이래요. 회장님은 혼자 저택에 계시대요. 아무도 안 찾아온대요. 저는 지금 독일에 있어요. 아들 곁에요. 창밖을 봐요. 미넨 거리가 보이죠. 30년 전 회장님을 만났던 그 거리요. 복수는 끝났어요. 근데 이상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덤덤해요. 어쩌면 복수란 그런 거겠죠. 끝나도 채워지지 않는 거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제 삶을 살 테니까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새벽마다 밥을 짓고 제사를 준비하고 병수발까지요. 근데 저는 이름이 없었어요. 항상 둘째아였죠. 시어머니 팔순 잔칫날 조용하던 남편이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돈이 아니라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죠. 어머니, 30년 치입니다. 잔치상이 법정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 올해 58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이름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거든요. 야, 둘째야. 밥 차려. 설거지 안 해?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둘째. 30년 동안요. 28배 시집 왔어요. 남편 영호를 사랑했거든요. 가난해도 괜찮았어요.
둘이서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결혼하자마자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일손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집안이 가난하다고요. 학벌이 없다고요. 큰 며느리는 부잣집 딸인데 둘째는 왜 이러냐고요. 큰 며느리는 달랐어요. 명절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요. 부엌에 안 들어와요. 시어머니가 안 시키거든요. 큰애 며느리는 귀하게 자랐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저는 귀하게 안 자랐나요? 새벽 5시에 일어나요. 30년 동안 매일요.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려야 하거든요. 밥, 국, 반찬 5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잔소리가 쏟아져요.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래요. 저는 원래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원래 밥을 해야 하고, 원래 설거지를 해야 하고, 원래 청소를 해야 해요. 제사 때는 더 심해요. 1년에 제사가 5번이에요. 저 혼자 다 준비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 끓이고. 큰 며느리는 안 와요. 바쁘대요. 근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뭐라고 안 하세요. 큰애네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저도 바쁜데요. 저도 힘든데요. 시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도 저였어요. 병원에서 석 달을 살았어요. 밤새 간병하고 아침에 집에 와서 시어머니 밥 차려드리고 다시 병원으로 갔죠. 큰아들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비쳤어요. 그것도 1시간 있다 가고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큰아들이 장례 다 치렀다. 장례비는 저희가 냈어요. 남편이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몰라요. 아니,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송금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이요. 30년이면 3억 6천이에요. 거기다 명절 비용, 제사 비용, 병원비까지 합치면 5억은 넘어요. 저희는 그 돈 때문에 집을 못 샀어요. 전세로 돌아다녔죠. 아이들 학원도 못 보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는 항상 큰아들만 칭찬하세요. 우리 큰아들이 효자야. 잔칫날마다 용돈 주고. 큰아들이 드리는 용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명절에 10만 원이에요. 1년에 20만 원이요. 저희는 3,600만 원을 드리는데요. 남편 영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엄마한테 대들지 못해요. 어릴 때부터 형한테 밀렸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이 야속하면서도 불쌍했어요. 다음 주에 시어머니 팔순 잔치가 있어요. 준비는 당연히 제가 하고 있죠. 근데 며칠 전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정수가 잔칫날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무슨 준비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죠. 30년치야. 30년치가 뭐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아직 몰라요.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요. 잔칫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잔칫날이 밝았어요. 모든 게 바뀔 날인 줄도 모르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시어머니 팔순이니까요. 음식 준비할 게 산더미였죠. 전을 부쳤어요. 동태전, 호박전, 고기전. 잡채도 만들고 갈비찜도 했어요. 손이 쉴 틈이 없었죠. 8시간을 꼬박 부엌에 있었어요. 큰 며느리는 안 왔어요. 음식 준비요? 당연히 안 했죠. 시어머니가 안 시키니까요. 저녁 5시 잔칫집에 도착했어요. 큰 음식점 홀을 빌렸죠. 비용은 저희가 냈어요. 300만 원이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친척들, 시어머니 친구분들, 동네 어르신들. 80명 정도 됐죠. 시어머니가 입장하셨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으셨죠. 연보라색 저고리에 진분홍 치마요.
그 한복도 제가 맞춰드린 거예요. 150만 원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큰아들 부부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활짝 펴지셨죠. 큰며느리가 꽃다발을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어머 예쁘다. 우리 큰며느리가 센스가 있어. 꽃다발 하나로 칭찬받았어요. 저는 30년 동안 새벽마다 밥을 지었는데 한 번도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저희 차례가 됐어요. 남편 영호가 시어머니 앞에 섰죠. 저도 옆에 섰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영호가 인사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시큰둥했어요. 큰아들한테 하던 미소는 없었어요. 저는 준비한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죠. 음식은 맛있게 됐어? 그게 저한테 하신 첫 말이었어요. 축하 인사도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죠. 음식 확인만요. 네, 어머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연습한 웃음이에요. 잔치가 시작됐어요. 음식이 나오고 축하 노래가 울렸죠. 시어머니는 큰아들 옆에 앉으셨어요. 저는 구석 테이블에 있었죠. 음식 부족한데 없나 살피면서요.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됐어요. 큰아들이 나섰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큰아들이 봉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셨죠. 어머, 우리 큰아들. 효자야, 효자. 봉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마 100만 원쯤 있겠죠. 큰아들 주머니 사정 아니까요. 그때였어요. 남편 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요.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걸어갔죠. 홀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남편을 쳐다봤죠. 항상 조용하던 둘째 아들이 뭘 하려나 싶었을 거예요. 남편이 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하얀색 봉투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전 본 그 봉투였거든요.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이셨어요. 돈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두툼하니까요. 남편이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종이 뭉치가 나왔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30년 치입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들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종이들이 뭔지 알았거든요. 돈이 아니었어요. 30년의 기록이었어요. 남편이 종이들을 하나씩 펼쳤어요. 손님들 앞에서요. 시어머니 앞에서요. 첫 번째 종이는 송금 내역서였어요. 은행에서 뽑은 거죠. 매달 100만 원씩 30년. 총 3억 6천만 원입니다. 남편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어요. 조용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죠.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옆에 있던 큰아들도 굳어졌죠. 두 번째 종이가 나왔어요. 병원 영수증 다발이었어요. 아버지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8천만 원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친척들이 서로 쳐다봤죠. 세 번째 종이요. 제사 비용 적립표였어요. 30년간 제사 비용. 매년 50만 원씩 1,500만 원. 전부 제 아내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이걸 언제 다 모았을까요? 30년 동안 아무 말 없이요. 네 번째 종이는 사진들이었어요. 새벽에 부엌에 선 제 모습, 명절에 전 부치는 모습, 병원에서 밤새는 모습. 남편이 몰래 찍어둔 거였어요. 이게 30년 동안 제 아내가 한 일입니다. 홀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죠. 영호가 마지막 종이를 꺼냈어요. 계산서처럼 생긴 종이였죠. 총액 5억 2천만 원. 여기에 간병 노동, 가사 노동 시간을 계산하면 20억이 넘습니다. 20억이요. 저도 처음 듣는 숫자였어요.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생신날에 남편이 형을 똑바로 봤어요. 형은 30년 동안 얼마 들였어? 큰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겠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당장 그만둬. 망신을 시키려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망신은 저희가 당했습니다. 30년 동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죠.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부엌에 살았어요. 30년 동안 이름 대신 둘째야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고맙다고 안 했어요. 오늘에서야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종이들 덕분에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30년 동안 저렇게 했는데 둘째 며느리가 다 했던 거야? 큰아들은 뭐 했대?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다가 파래졌어요. 창피하신 거죠. 평생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요. 큰 며느리가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망가려는 거죠. 근데 친척 아주머니가 막아섰어요. 큰 며느리, 너는 뭐 했어? 큰 며느리가 대답을 못했어요. 남편이 종이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이건 청구서가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증거요. 30년간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증거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침묵하던 사람이에요. 형한테 밀리고 엄마한테 무시당하던 사람이요. 근데 오늘 남편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제 편에 서줬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쩌자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 눈이 커졌어요. 내일이요. 뭘 더 하려는 걸까요?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뭘 준비했는지요. 복수는 고함이 아니었어요. 조용한 선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댁에 다시 모였어요. 큰아들 부부, 저희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요. 시어머니 눈이 부으셨어요. 밤새 우셨나 봐요. 아니면 밤새 화가 나셨거나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야, 영호. 어제 한 짓이 뭐야? 어머니한테 사과해.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형,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어. 큰아들 얼굴이 빨개졌어요. 화가 났겠죠. 평생 동생한테 이런 말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됐어. 어제 일은 잊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남편이 말을 끊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어머니, 할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남편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시지 않겠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죠. 뭐라고? 30년 했습니다. 이제 형이 하세요. 큰아들이 소리쳤어요. 야, 네가 감히. 남편이 형을 똑바로 봤어요. 형은 30년 동안 뭘 했어? 명절에 10만 원 드린 게 전부잖아. 큰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변호사 이름이 적힌 서류였죠. 어머니 명의 재산이 7억이에요. 그중 저희가 보탠 돈이 5억 넘습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근데 저희는 안 그럴 겁니다. 남편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저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생활비도 병수발도 제사도요. 다 형이 하면 됩니다. 큰 며느리가 펄쩍 뛰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바빠서.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도 바빴어요. 30년 동안요. 큰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치마를 벗었죠.
30년 동안 한 번도 벗은 적 없는 앞치마였어요.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그게 제 마지막 인사였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야, 정수가, 어딜 가? 정숙이래요.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왔죠. 밖은 햇살이 따뜻했어요. 영호가 옆에 섰어요. 제 손을 잡았죠. 고생했어, 여보.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가 큰아들한테 전화하셨대요. 밥 해달라고요. 근데 큰며느리가 거절했대요. 바쁘대요. 시어머니가 직접 밥을 지으셨대요. 태어나서 처음이래요. 설거지도 하셨대요. 평생 안 해본 일이니까 힘드셨겠죠. 저는 상관없어요. 이제 그 집 일이 아니니까요. 지금 저는 남편이랑 단둘이 살아요. 작은 아파트예요. 전세로 얻었죠. 이제 시어머니한테 안 드려도 되니까 모아둔 돈으로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돼요. 아침 8시에 눈을 떠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커피도 마셔요. 시어머니는 커피 싫어하셔서 30년 동안 못 마셨거든요. 남편이 아침을 차려줘요. 서툴지만 맛있어요. 3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밥상이에요. 복수는 고함이 아니었어요. 칼도 아니었죠.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복수였어요. 창밖을 봐요. 노을이 예뻐요. 30년 동안 못 본 노을이에요. 이제 매일 봐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